네, 11주차 수업이고요. 지난주에 기말고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난주에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는데, 지난주엔 딱히 제가 뭐 다른 공지를 하거나 하진 않았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일단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설문을 열어두기는 할 건데, 어, 일단은 공문을 보니까 그 대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신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현재 그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는 중이고, 또 특별히 좀 액션이 필요한 수업 경우에는 아마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그 우리는 그 아마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하고 수도권에, 그러니까 학교에 오기 편한 그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은 다행인데, 또 본가가 지방이어서 지방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는 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좀 사건들이 좀 터져가지고 또, 예, 좀 확진자 얘기도 좀 많이 오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뭐지? 재난 문자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거? 네, 그 문자 많이 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면을 해도 좋고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설문 게시판을 열어둘 거고,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설문은 지난번처럼 공개로 해두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많은 수를 받은 쪽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고, 좀 비대면을 요구하는 친구들의 의견이 좀 있다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학교 측에서도 일단은 그 대면을 못하게 하시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온라인 시험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지난번엔 좀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문을 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무조건 많은 쪽으로 의견은 가지 않을 거고, 좀 제가 판단해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제가 제 나름으로 합리적으로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대면을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이번에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염려한 것보다는 다행히 여러분들한테 좀 넉넉하게 학점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 원래 절대평가가 좀 그렇게 까탈스럽게 좀 끊는 건 아닐 텐데 좀 그런 규정인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일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그래서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상황에 피해를 보신 거잖아. 그래서 학점은 제가 최대한 잘 드리려고 할 거예요. 네, 특별하게 좀 너무 수업에 너무 안 들어왔거나, 네, 수업 참여 다 잘 하셨을 거잖아. 그래서 너무 좀 그 지각이 너무 많거나 이러지 않는 한, 네, 크게 문제는 없도록 할 거니까. 예, 그러면은,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과제도 잘 제출해 주시면 되지. 네, 과제하느라 참 고생 많으시죠? 지난주에도 질문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레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CPU 멀티 스레드.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해야 되는 스레드를 파이프라인 기법을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스레드를 처리하도록 만든 이제 병렬 처리 기법이요. 병렬 처리 기법. 병렬 처리 기법. 아이고. 예, 제가 잘 못 끊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부분일 거고. 그래서 멀티 스레드. 운영체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세스를 작은 단위의 스레드로 분할해서 운영하는 거. 작은 단위의 스레드로 분할해서 운영하는 거. 멀티스레드. 그 다음에 CPU 멀티스레드.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CPU에서 하나의 CPU에 여러 스레드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기법.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CPU 멀티스레드가 중요하죠, 여기서. 그래서 그림이 있죠. CPU 멀티스레드는 하나의 CPU잖아요. 이게 하나의 CPU에 여러 스레드를 동시에 병렬,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그 여러 스레드를 여기서 이제 네, 이 S처럼 보이는 이게 그 스레드잖아요, 스레드.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기법.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네, 체크하시면 되죠. 근데 이 CPU 멀티스레드를 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의 낭비 요소. 포크 시스템 봤죠? 하나를 똑같이 복제했잖아요. 그래서 포크 시스템 호출로 프로세스를 복사하면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의 일부가 메모리에 중복되어 존재한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지만 서로 독립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나 이제 복제해서 했었잖아요. 네, 이 설명을 볼게요. 워드 프로세스를 여러 개 띄워놓고 각각의 이제 다른 작업을 해요. 다른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다른 작업을 동시에 여러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포크 시스템 호출로 문서 편집 프로세스를 여러 개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복사해서 하는 작업만큼.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워드 프로세서의 코드 일부 프로세스 제어 블록 PCB 그리고 공유 변수가 여러 곳에 중복돼서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만 딱딱 뽑으면 되는데 복사 그 하나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10개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10개를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낭비되는 게 그만큼 많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낭비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이제 자바 스레드 얘기가 나오지만은 먼저 이제 설명을 계속 볼게요. 스레드는 멀티태스킹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사용하는 이유랑 비슷한 일을 하는 두 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대신, 그러니까 복사하는 대신에 앞에서 포크가 복사했으니까 똑같은 걸 하나를 더 복사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포크로 복사하는 대신 코드, 데이터 등을 공유하면서 여러 개의 일을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한다. 그리고 정적인 영역과 동적인 영역으로 이제 프로세스는 구분이 되고 정적인 영역은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바뀌지 않는 영역이죠. 정적인 거는 그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역동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영역. 그리고 동적인 건 역동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가 작업을 하면서 값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는 영역이다. 그래서 레지스터 값하고 스택, 힙 등이 이제 동적인 영역에 해당이 된다. 역동적으로 바뀌는 영역. 그 다음에 프로세스 하나의 스레드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C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한 10년 전, 10년도 더 전 그 PC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프로세스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하면서 포크 시스템 호출로 이제 뭐 10개면 10개를 만들어야 됐는데 현재는 포크 대신에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그래서 앞서서 CPU 네, 다시 볼게요. CPU 멀티스레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드의 차이. 앞에 그림이 또 같이 있었죠. 포크 시스템 호출로 여러 개 프로세스를 만들면 필요 없는 영역이 정적인 영역이, 그러니까 영역이 변하지 않는 게 정적인 영역이니까 변화가 없는 정적인 영역이 여러 개가 된다. 여러 개를 복사하면은요, 포크로. 그래서 멀티스레드는 코드, 파일 등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포크 해가지고 하나를 더 복사했잖아요. 멀티태스킹은. 그리고 멀티스레드는 이 안에다가 동적 영역을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A처럼 포크 시스템 호출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면 필요 없는 정적 영역이 여러 개가 된다는 앞의 설명과 동일한 얘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생성하는 멀티스레드 코드, 파일 등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향상한다. 이 멀티스레드요. 그래서
스레드는 가벼운 프로세스라고도 부르고요. 영어 플레임은 여기 있고요. 스레드가 한 개인 일반 프로세스는 무거운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한 개인 경우는 HWP, 그러니까 그 좀 익숙한 축약어지만은 뜻은 다르고요. 가벼운 프로세스는 LWP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럼 이어지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스레드 코드 얘기가 나와요. 앞서서는 이제 그 똑같은 거를 포크가 복사했는데 자바 스레드 경우에는 그 앞서서 얘기한 동적 영역, 그래서 필요한 걸 여기다 이제 하나 더 할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줄로 이제 표시해 놨지만 왼쪽 코드, 그러니까 이 코드요. 이 자바 스레드 코드 퍼블릭 클래스 테스트 메인이요. 여기 퍼블릭 클래스 테스트 메인은 C 언어의 메인에 해당하는 객체다. 그 자바가 C 언어가 좀 배워본 친구들 알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편하게 좀 C 언어보다는 좀 수월하게 변형시킨 게 자바예요. 자바 얘기는 빅데이터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C 언어의 메인에 해당하는 객체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요. 모든 함수가 이제 객체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인 퍼블릭 스태트 여기 밑에요. 퍼블릭 스태트 보이드 메인. 그 C 언어 배워본 친구들은 이 함수 아시죠? 메인 함수인 퍼블릭 스태트 보이드 메인은 th 프린트 객체를 만들어 실행한다. th 프린트 여기 있죠. th 프린트 이 객체를 만들어 실행하고 객체의 형식은 t테스트 위에 있죠. t테스트 이고 테스트 메인이라는 여기 밑에 있죠. 테스트 메인 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한다. 이게 출력문을 이렇게 써요. 이 자바에선요. 문자열을 100번 출력한다. 그래서 파이썬보다는 좀 복잡하고요. 파이썬도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데 자바는 초반부터 좀 파이썬보다는 좀 복잡하고요. 메인 위쪽에 있는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위쪽에 있는 이게 메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이 코드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인 위쪽에 있는 클래스 th test extends thread는 스레드 객체를 의미한다. 네, 이 코드요. 그래서 이거를 1번, 글자가 잘 안 써지는데 1번, 2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좀 번호를 매겨가지고 보면 더 편하겠다. 그래서 이 2번은 스레드 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th 테스트 객체 여기 있죠. 이 출력문에 있는 th 테스트 객체를 확장해서 스레드를 만들고 th 테스트 객체 run 부분을 스레드로 만들어 실행한다. run 그러면은 그 실행하는 걸 run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run 부분을 스레드로 만들어 실행하고 그리고 t테스트를 100번 출력한다. 그래서 해당 코드는 2개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고 thte스트 이 두 번째 있는 thte스트와 첫 번째에 있는 테스트 메인이 이제 섞여서 출력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는 똑같은 거를 복사해가지고 2개 알기 위해서 똑같은 거를 2개 복사하기 위해서 각자 하나하나씩 그 1번, 2번을 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동작을 해서 그 공간이 낭비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2개를 하나의 그러니까 자바 스레드 코드 안에다 이제 2개 스레드를 넣은 거잖아요. 2개 스레드를 넣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간이 절약 낭비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크 시스템 호출로 작성한 코드예요. PCB, 프로세스 제어블록, 그 다음에 코드, 데이터 등 모두 2배가 됨으로써 스레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C 언어 코드를 이제 C 언어 코드로 표현한 거예요. 그 앞서서 봤던 자바와 같은 결과를 출력하는 C 언어 코드인데 그냥 이 설명만 보고 넘어갈게요. 포크 호출을 사용해서 PCB 앞서서 봤던 설명이고 똑같은 얘기죠. 그냥 이 자바만 좀 2개 스레드 쓴 사례를 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확인한 얘기들이니까 네, 이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각자 테스트 메인하고 TH 테스트 하려고 이제 그 각자 두 개를 또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공간 낭비가 또 심하고, 네, 그래서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거죠. 공간 낭비. 네,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의 장점. 네, 그래서 낭비가 심하다고 기억을 하세요. 네, 자원 낭비, 공간 낭비, 네, 그 얘기들이 나오지만 낭비가 심하다. 멀티스레드의 장점. 프로세스 내에 공유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실행과 관련된 부분을 스레드로 나누어 관리한다. 여기도 이제 멀티스레드니까 자원의 중복 사용을 피함으로써 여기도 이제 낭비를 막고, 중요한 건 낭비 막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스레드를 사용하면 효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디오 플레이어 프로세스를 예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뒤에도 있으니까 네, 여기 설명을 보면서 또 같이 볼게요. 일단 이 그림은 여기서 이제 단일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의 구조인데, 이거를 단일 스레드 비디오 플레이어와 멀티 스레드 비디오 플레이어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비디오 플레이어는 재생할 파일을 저장 장치로부터 가져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곰 플레이어 많이 쓰시죠? 곰 플레이어에서 무비 파일, 드라마 파일 꺼내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잖아요. 그게 바로 입출력 부분,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를 화면에 재생하는 부분으로 이 1번과 2번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출력 부분하고 재생하는 부분을 단일 스레드로 구현하면은 입출력을 요청한 그 1번을 요청한 프로세스는 입출력이 끝날 때까지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스레드는 프로세스 전체 입출력이 끝날 때까지 또 대기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요청한 입력이 끝나야만 다시 재생할 수 있다. 1번이 끝나야만 2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비디오 플레이어의 입출력과 재생을 멀티 스레드로 구현하면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입출력 스레드가 대기 상태에 있더라도 재생 스레드는 네, 이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꼬이네요. 1번 스레드가 대기 상태에 있더라도 2번 스레드는 실행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의 경우 입출력과 상관없이 재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지만요. 계속 보겠습니다. 좀 긴 설명이 네, 종종 있죠.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하면 복잡한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구성하는 입장이라 그래도 이게 더 편하잖아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안에다가 이제 구성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자바 코드 한 것처럼 그 한 코드 안에 다 이제 두 가지를 동작할 걸 넣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다음에 채팅 프로그램으로 채팅을 하면서 파일 주고받는 거, 여러분들 카톡으로도 하고 또 네이버 밴드 쓰죠. 네이버 밴드도 네이버 밴드 채팅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 이미지만 주고받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좀 불편한데, 네, 그래서 카톡이요, 카톡. 카톡 경우에는 그냥 파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트온도 많이 써요. 요즘엔 카톡으로 거의 하기 때문에 네이트온 많이 안 쓸 것 같아. 카톡 하기 전엔 네이트온을 많이 썼거든요. 그냥 네이트온도 편리하고 고용량 파일 주고받기 편리하고요. 네, 카톡도 마찬가지죠. 그 용량만 충분하면.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편집하면서 틀린 글자를 찾는 작업을 독립적인 스레드로 구현하면 작업의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림은 그냥 이 설명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림은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입니다. 응답성 향상. 한 스레드가 입출력으로 인해 작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다른 스레드가 작업을 계속해서 사용자의 작업 요구에 빨리 응답할 수 있다. 네, 그 카톡으로 메시지 주고받는 그 채팅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채팅 메시지 주고받고 채팅으로 파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자원 공유.
한 프로세스 내에서 독립적인 스레드를 생성하면 프로세스가 가진 자원을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게 돼서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효율성 향상.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10개를 생성하는 것하고 다르게 멀티스레드는 불필요한 자원의 중복을 막음으로써 시스템 효율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다중 CPU 지원. 2개 이상의 CPU를 가진 컴퓨터에서 멀티스레드를 사용하면 다중 CPU가 멀티스레드를 동시에 처리해서 CPU 사용량이 증가하고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이 단축되죠. 네, 그 다음에 단점인데 먼저 이제 이 부연 설명 볼게요. 이제 익스플로러고요. 네, 이건 크롬이고요. 크롬이고, 네, 여러분들 둘 다 사용하시죠? 이제 익스플로러와 크롬,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브라우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좀 형태적인 차이만 있지 그다지 그 속성에 대한 얘기는 별로 신경을 안 썼잖아요. 저도 신경을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멀티탭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띄울 수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멀티스레드를 이제 사용하고요. 하나의 프로세스에 멀티스레드를 사용하고 크롬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설명은 모든 스레드가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스레드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경우에는 여러 개 화면을 동시에 이거는 이제 익스플로러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플로러는 여러 개 화면을 동시에 띄웠는데 그 하나에 문제 생기면은 그냥 다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종료되나 보다 껐다 다시 키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이런 원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풀 설명을 쭉 볼게요. 네, 그 첫 번째는 확인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의 경우에 각 프로세스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프로세스 문제가 다른 프로세스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개 만든다. 제가 자꾸 10개 그랬는데 그냥 n이라고 그럴게요. n. 프로세스를 n개 만드는 경우에 한 개가 문제있다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에 이제 전달되지 않는다. 각각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프로세스가 한 개만 있고 그 한 개 안에서 이제 스레드를 여러 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한 개 스레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해당 스레드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 익스플로러로 연 그 페이지가 다 종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 경우도 익스플로러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여러 개를 동시에 하잖아요, 보통. 그럴 때 이제 또 n개 창이라 그럴게요. n개 창을 띄워놓고 작업하다가 한 문서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종료되는 형상. 그래서 한글 파일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저는 한글을 주로 쓰는데 하나 오류 생기면 다 닫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현상이 짜증나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띄워놓고 하진 않으려고 해요. 그 현상이 좀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크롬의 경우에는 각 화면이 독립적인 프로세스다. 그래서 한 화면에 문제가 생겨서 종료해도 그 다른 화면에 미친 영향이 작다는 거죠. 그 사실 저는 크롬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좀 필요한 작업할 때만 크롬을 사용하고 보통은 그냥 익스플로러가 편해서 익스플로러를 쓰거든요. 그래서 크롬은 그렇게 한정된 작업만 했기 때문에 동시 종료한 적은 사실은 그런 적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크롬을 여러 개 띄워놓고 오르나서 종료를 해봤으면은 이 현상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저 크롬을 많이 쓰지 않고 익스플로러 많이 쓰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그 우리 학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가끔 이제 이클래스요. 이클래스 접속 안 된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 그 수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수업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하는 수업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E클래스요. 우리 수업 E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크롬으로 접속하거든요. 왜냐하면 크롬으로 하는 게 안정적이고 편해서 전 크롬으로 E클래스 같은 경우엔 크롬으로 접속해요. 그래서 크롬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뭐 접속이 안 되고 오른하고 이런 현상을 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끔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는 다른 교수님들 경우에는 좀 접속 안 된다, 오른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 모바일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게 저는 다 설정을 해놓는데,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경우엔 E클래스에 오류 난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익스플로러로 하는 경우에 종종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때 크롬으로 접속해 봤는데, 네, 크롬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E클래스는 크롬을 쓰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하고, 네, 1차신 종료할게요. 멀티코어 CPU가 대중화되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CPU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크롬은 멀티스레드 사용으로 인해 다른 스레드가 영향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낭비 요소가 있더라도 멀티스레드 태스킹을 이용한다. 그래서 기왕이면 오른하지 않기 위해서는 크롬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E클래스는 크롬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1차 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